무료와 싸워서 어떻게 버텨요? 2년 만에 퇴직금 다 날렸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아파트 지하 주차장 CCTV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변은 낮은 소음을 모두 내려놓은 채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맞은편 거울 속에 익숙한 듯 낯설은 제 모습이 보입니다. 경비복 소매에서 풍기는 땀 냄새. 32년간 와이셔츠와 넥타이로 살았던 제가 월급 210만 원에 지금은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퇴직금 2억 2천만 원이 통장에 찍히던 그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뭡니까? 5천만 원짜리 빚과 이 경비복뿐입니다. 무료랑 어떻게 싸워요? 그 말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라운딩했던 동호회 회장님이었습니다. 미안해, 지점장. 1만 2천 원이 한 달에 모이면 24만 원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그게 작은 돈이 아니라고. 대체 제가 뭘 믿었던 걸까요? 2023년 5월 그 토요일. 하루 매출 261만 원 찍고 아내 손 꽉 잡으며 우리 해냈어라고 했던 그날. 클럽하우스 창문 너머로 보이던 초록 잔디와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10년만 이렇게 가면 우리 노후는 더 이상 문제없어라고 믿었던 그 순간.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8개월짜리 신기루였다는 걸. 겨울 4개월은 매출이 제로고 지자체 무료 파크 골프장 3곳이 생기면 32년 은행원 경력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다는 걸. 63세에 시작해서 65세에 끝났습니다. 3억 4천만 원이 2년 만에 증발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1은행 지점장으로 32년을 일하다 퇴직금 전액을 걸고 파크골프장을 열었다가 모든 것을 잃고 아파트 경비원이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겁니다. 저는 1961년생입니다. 제1은행에 28살에 입사해서 61세에 지점장으로 퇴임했으니 한 직장에서 정확히 33년을 보낸 셈이죠.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스스로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제1은행은 꿋꿋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리 승진에 5년 걸렸고 과장 되는데 또 6년이 걸렸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차장, 부장을 거쳐 55세에 지점장 승진 제의를 받았을 때 아내와 둘이서 울었습니다. 당신 고생 끝났어. 이제 정년까지만 버티면 돼.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지점장 6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연봉 8,500만 원, 성과급까지 합치면 연간 1억 원 정도 벌었습니다. 딸아이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이 보냈고 분당에 아파트도 샀습니다. 32평짜리였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궁전 같았죠. 그런데 퇴직을 1년 앞둔 2021년 겨울 저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평생 새벽 6시에 일어나 7시 30분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주변에서 퇴직 후 급격히 늙어버린 선배들을 여러 봤거든요. 어떤 분은 치매가 왔고 어떤 분은 우울증으로 몇 년을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박 부장님이라고 저보다 3년 먼저 퇴직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퇴직 2년 만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매일 하던 일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뇌가 멈춰버린 거래요. 박 부장 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2년 2월 동호회 친구 한 분이 저를 파크 골프장에 데려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시큰둥했어요. 골프도 아니고 게이트볼도 아닌 게 뭔가 싶었죠. 이게 운동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막상 클럽을 잡고 공을 쳐보니 이게 생각보다 재미있는 겁니다. 일반 골프처럼 비싸지도 않고 게이트볼처럼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18홀 라운딩에 1시간 반이면 충분했고 이용료는 5,000원이었습니다. 골프장 그린피가 평일에도 15만 원 하던 시절이었으니 5,000원은 정말 저렴했죠. 무엇보다 같은 또래 은퇴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서 7시에 첫 라운딩을 시작하고 9시쯤 끝나면 동호회 친구들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하면서 오늘 라운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그렇게 3개월쯤 지나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점장 시절에는 상시 140에서 150을 오갔는데 파크 골프를 시작하고 나서 120대로 떨어진 겁니다. 체중도 78kg에서 73kg로 5kg 빠졌습니다. 아내도 좋아했어요. 당신 퇴직하고 나서 훨씬 건강해 보여. 그렇게 파크 골프는 제 노후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저는 대한파크골프협회에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동호회의 총무까지 맡게 되었죠. 총무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매주 토요일 라운딩 예약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파크 골프장은 온라인 예약이 열리는 순간 10분 만에 마감됐어요. 새벽 5시 반에 와도 대기 번호가 20번이 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예약 버튼을 연타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죠. 동호회 모임에서 늘 나오는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크 골프장이 너무 부족해요. 주말에는 예약이 불가능해. 새벽부터 줄 서는 것도 이제 지쳤어.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희 동호회 회원 15명이 파크 골프장 앞에 줄을 서 있었는데 순서가 와서 들어가 보니 잔디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다녀서 곳곳이 패여 있고 홀컵 주변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 돈 내고 이런 데서 쳐야 돼? 한 회원분이 불평하셨습니다. 5,000원이지만 시설이 이 정도면 돈이 아까운 거죠. 그때 저는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전국의 파크골프 동호인 수가 18만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었어요. 2020년에 4만 5천 명이었으니 2년 만에 4배가 늘어난 겁니다. 파크골프장도 300곳을 넘어섰고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새로운 파크골프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열풍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 순간 32년간 몸에 밴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와 공급. 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출 심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그건 확실한 사업 기회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아닙니까? 저는 집에 돌아와서 노트를 꺼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18만 명, 파크골프장 300곳, 한 개 골프장당 평균 600명, 주말에 한 골프장이 하루 200명 수용한다고 치면 18만 명이 모두 주말에 라운딩 하려면 골프장이 900곳은 있어야 합니다. 공급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파크골프는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였고 이분들이 건강과 사교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파크골프에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 회장님이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야, 지점장. 자네가 파크골프장 하나 차리지 그래? 우리가 다 갈게.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비용을 검색했습니다.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면 약 5,000평의 부지가 필요하고 조성 비용은 토지 매입을 제외하고 평당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계산해 보니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였어요. 토지까지 사려면 최소 7억에서 10억은 들어갑니다. 너무 큰 금액이었죠. 하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토지를 사는 대신 장기 임대를 하고 규모를 적정하게 조절하면 가능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경기도 외곽을 돌아다니며 임대 가능한 농지를 알아봤습니다. 어떤 곳은 너무 외지고 어떤 곳은 임대료가 너무 비쌌습니다. 한 달 넘게 찾아다닌 끝에 용인과 이천 중간쯤에 괜찮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5,200평, 평지에 가깝고 배수도 잘 됐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40분 거리였고 주변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 있었죠. 지주분과 만나서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으로 10년 계약 어떻습니까? 지주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크골프장 하신다고요? 요즘 유행이던데. 좋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아내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죠.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아내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한 달간 조사한 자료를 정리한 파워포인트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파크골프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아내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첫 장. 파크골프 동호인 증가 추이 그래프. 2018년 1만 명, 2020년 4만 5천 명, 2022년 18만 명. 이것 봐. 2년마다 4배씩 늘고 있어. 이건 폭발적 성장이야. 두 번째 장. 파크골프장 공급 부족 현황. 동호인 1인당 골프장 수 비교. 지금 동호인 600명당 골프장이 1개야. 턱없이 부족한 거지. 세 번째 장. 사업 계획. 투자 금액, 예상 매출, 손익분기점. 초기 투자 3억 7천만 원. 월 고정비 1,100만 원. 하루 이용객 100명만 와도 월 매출 3,600만 원이야. 충분히 가능해.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퇴직금 2억 2천만 원이 전부잖아요. 1억 5천만 원은 제1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돼. 내가 32년 다닌 곳이니까 금리도 좋게 받을 수 있어. 빚을 지고 사업을 해요? 그것도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을?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나 파크골프 6개월 했어.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아. 게다가 나는 32년간 은행에서 사업성 분석을 수도 없이 했다고. 이건 확실한 기회야. 실패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럼 우리 노후는요? 실패 안 해. 수요가 이렇게 넘치는데 뭘 걱정해. 게다가 우리 동호회 사람들이 다 온다고 했잖아. 동호회 사람들 말을 그렇게 믿어요? 아내의 그 말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63살이야. 앞으로 뭐 하고 살아? 집에서 TV만 보다가 치매 걸려? 나는 뭔가 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내 이름 걸고 뭔가를 이루고 싶다고. 저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내가 한참을 말없이 저를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대신 잘 안 되면 바로 접어요. 약속해요. 그럼 당연하지. 고마워, 여보. 저는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아내의 몸이 굳어 있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냥 기뻤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제1은행 여신부에 가서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퇴직자 우대 프로그램으로 연 4.5% 1억 5천만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월 이자가 56만 원 정도 나왔죠. 파크골프장 설계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설계비 800만 원. 시공업체와도 계약했습니다. 잔디 조성, 배수 시설, 홀컵 설치 등 전체 공사비 1억 1천만 원. 클럽하우스는 조립식 건물로 했습니다. 30평 규모에 2천만 원.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카페 장비까지 합쳐서 1천만 원 더 들어갔습니다. 주차장 포장 공사 500만 원, 조명 시설 300만 원, 안내판과 각종 비품 200만 원. 계산해 보니 총 3억 5,8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예비비까지 생각하면 3억 7천만 원 정도였죠. 퇴직금 2억 2천만 원과 대출 1억 5천만 원. 딱 맞았습니다. 동호회 친구들은 응원해 주었습니다. 지점장님이 하시면 우리가 전부 회원으로 가입할게요. 시설 좋게 만드세요. 우리가 다 갈 테니까. 지점장님 성격이면 분명 잘하실 거예요. 저는 그 말들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제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필요했으니까요. 2022년 7월 5일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불도저가 땅을 고르는 걸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제 사업이구나. 6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건 일이구나. 불도저가 지나간 자리에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현장 한가운데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내도 옆에 서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공사는 3개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7시에 현장에 도착해서 인부들이 일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첫 2주는 땅을 고르고 배수로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파크골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수예요.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아야 잔디가 살고 라운딩이 가능합니다.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설계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지형이 생각보다 좋네요. 자연 경사가 있어서 배수가 잘 될 겁니다.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3주 차부터 잔디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잔디 5,000평. 트럭으로 실려온 잔디 롤을 인부들이 하나하나 깔아나갔습니다. 초록색 융단이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잔디를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이 잔디 위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파크골프를 치겠구나. 8월 중순 잔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홀컵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18개 홀, 각 홀마다 티박스와 그린을 만들고 깃발을 꽂았습니다. 빨강, 노랑, 파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클럽하우스 조립식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하루 만에 뼈대가 세워지고 3일 만에 외벽이 완성됐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아내가 직접 챙겼어요. 여보, 카페 테이블은 이런 게 어때? 접수 카운터는 여기에 놓는 게 좋겠어. 아내가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막상 시작하니 같이 만들어가고 싶었나 봅니다. 9월 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총 공사비는 예상보다 200만 원 적게 들었습니다. 설계사가 잘해준 덕분이었죠. 시범 라운딩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 동호회 친구 5명.
첫 티샷을 날리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점장님, 잔디 상태 끝내주는데요? 여기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 이 정도 시설이면 12,000원도 아깝지 않아요. 친구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거 잘 될 거야. 2022년 10월 15일 드디어 개장일이 밝았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SNS와 지역 카페에 홍보를 했습니다. 개장 기념으로 첫 주는 이용료를 50% 할인한다고 했죠. 6,000원. 개장 당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나갔습니다. 아내도 같이 나왔어요. 클럽하우스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카페 에스프레소 머신을 켜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좋았어요. 오전 7시 첫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파크 골프장이죠? 인터넷에서 봤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개장일이라 50% 할인해 드립니다. 오, 그럼 6,000원이네요? 좋아요. 접수를 하고 클럽을 대여해 드렸습니다. 첫 손님이 1번 홀 티박스에 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티샷이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여보, 여기 괜찮은데? 그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전 9시쯤 되니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호회 친구들 30명이 화환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지점장님 축하해요. 개장 축하합니다. 정식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함께 가위를 들고 빨간 리본을 끊었습니다.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하루 이용객이 84명이었습니다. 할인가 6,000원이었으니까 매출은 50만 원. 개장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둘째 날 이용객 92명. 셋째 날 106명.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새로 생긴 파크 골프장 잔디 상태가 끝내줘. 대기 시간이 없어서 좋아. 예약하면 바로 칠 수 있어. 클럽하우스 커피가 진짜 맛있어. 아메리카노가 2,000원밖에 안 해. 네이버 지도에 장소 등록을 했습니다.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깨끗하고 좋아요. 잔디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주차하기 편하고 직원분들 친절해요. 커피 맛집입니다. 라운딩 후 커피 한잔 하면 천국이에요. 별 5개 리뷰가 10개, 20개 늘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리뷰를 확인했습니다. 좋은 리뷰를 볼 때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죠. 10월 한 달 이용객 4,200명. 평균 이용료 11,000원 할인 적용 고려. 매출 1,820만 원. 고정비 1,100만 원을 빼면 순이익 720만 원. 첫 달에 흑자였습니다. 여보, 봐. 첫 달부터 이익이 났어. 저는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도 웃었어요. 정말 잘 되네. 당신 대단해. 11월 날씨가 쌀쌀해졌지만 손님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용객 4,800명, 매출 2,100만 원. 12월 추워지긴 했지만 아직 잔디가 얼지는 않았습니다. 이용객 3,200명, 매출 1,450만 원. 2023년 1월과 2월은 춥긴 했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따뜻한 날은 손님이 왔습니다. 1월 매출 650만 원, 2월 매출 420만 원. 고정비를 못 메우긴 했지만 제로는 아니었습니다. 겨울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저는 안도했습니다. 계절성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지 않구나. 3월 봄이 왔습니다. 잔디가 다시 살아나고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주말에는 새벽부터 줄이 섰어요. 3월 이용객 6,200명, 매출 2,180만 원.
4월은 더 좋았습니다. 벚꽃이 피고 날씨가 완벽했습니다. 이용객 7,100명, 매출 2,350만 원. 그리고 5월. 골든 위크와 주말이 겹치면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5시 반부터 줄이 섰어요. 5월 15일 토요일 파크골프 유튜버가 촬영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크골프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새로 생긴 5호 파크골프장에 와봤는데요. 구독자 5만 명짜리 채널이었습니다. 촬영 내내 잔디 상태와 시설을 칭찬했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잔디 관리가 완벽하고 클럽하우스도 깨끗하고. 영상이 다음날 올라갔습니다. 조회수가 하루 만에 3만을 넘었어요. 그날부터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영상 보고 왔어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왔는데 멀지 않네요. 5월 한 달 이용객 7,800명, 매출 2,610만 원, 월 순이익 1,500만 원, 개장 후 7개월 만에 누적 순이익이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 속도면 2년 안에 투자금 회수하겠는데? 저는 흥분했습니다. 2023년 5월 21일 토요일.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입니다. 날씨가 완벽했습니다. 맑고 바람도 적당하고 기온도 딱 좋았어요. 아침 7시부터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8시에 주차장이 가득 찼습니다. 9시에는 입구까지 차가 줄을 섰어요. 하루 종일 접수대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 직원 2명이 교대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오후 6시 마지막 팀이 18번 홀을 끝냈습니다. 접수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하루 이용객 218명, 매출 261만 원. 개장 이후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저녁 7시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클럽하우스에 저와 아내만 남았습니다. 저는 맥주 2캔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캔을 땄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정말 잘 됐네. 당신 판단이 맞았어.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게 보였습니다. 초록빛 잔디 위로 붉은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팀이 18번 홀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어요. 10년만 이렇게 가면 돼. 그럼 우리 손자, 손녀 대학 등록금까지 다 될 수 있어. 아니, 유학비까지도 가능할 거야.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파크골프 열풍은 계속될 거라고. 제 판단이 틀릴 리 없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몰랐습니다. 2023년 6월과 7월은 여름 성수기였습니다. 장마가 있긴 했지만 비 안 오는 날은 손님이 꽉 찼어요. 6월 매출 2,450만 원, 7월 매출 2,380만 원. 더위에도 불구하고 새벽 6시 타임은 매일 만석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더위를 피해 일찍 오셨죠. 8월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 2,200만 원. 폭염에 오후 손님은 줄었지만 새벽과 저녁 타임이 인기였어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몇 명이나 올까? 기대하면서 현장에 갔죠. 직원도 1명 더 고용했습니다. 잔디 관리사 1명, 접수 담당 1명, 그리고 카페 담당 1명. 아내까지 4사람이 일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쌓여갔습니다. 개장 후 10개월 만에 누적 순이익이 8천만 원을 넘었어요. 투자금 3억 7천만 원의 5분의 1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속도면 3년이면 본전 뽑겠어.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도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9월 초 첫 번째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호회 모임에서 한 회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었어요? 시에서 파크골프장 만든대요. 어디예요? 송림동 쪽.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래요.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36홀이래요. 그것도 무료래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와서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송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6홀 규모 2023년 10월 개장 예정 시민 무료 개방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무료 파크골프장은 시설이 별로잖아. 잔디도 엉망이고 대기 시간도 길고 우리랑 비교가 안 돼.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9월 중순 그 지자체 파크골프장 개장 소식이 지역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시민여가 복지 향상 36홀 대규모 파크골프장 개장. 사진을 보니 시설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잔디도 새로 깔았고 클럽하우스도 깔끔했어요. 무엇보다 무료였습니다. 9월 말 그 골프장이 정식 개장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월요일 이용객 82명. 평소 월요일이 100명 정도였는데 줄었어요. 화요일 76명. 수요일 71명. 주말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152명, 일요일 148명. 5월에는 주말에 200명 넘게 왔었는데 10월 한 달 이용객이 4,800명. 전월 대비 1,200명 감소. 매출은 1,6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년 비교 대상이 없었죠. 개장한 지 1년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5월 대비 37% 감소한 겁니다. 저는 가을이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1월은 더 나빴습니다. 11월 둘째 주 단골이었던 동호회 회원 한 분이 접수하러 왔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미안한데 다음 달부터는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요? 아니요, 시설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솔직히 12,000원이 부담이 돼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송림 파크골프장이 무료잖아요. 한 달에 20번 오면 24만 원 차이예요. 죄송합니다. 그분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1월 중순 동호회 회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점장, 미안한데 다음 달부터는 우리 동호회가 못 갈 것 같아. 왜요, 회장님? 시설이 불편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할게. 회원들이 12,000원이 부담된대. 우리 회원 대부분이 연금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국민연금 월 8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한테 한 달에 파크골프비 24만 원은 너무 크지. 하지만 회장님, 우리 시설이 훨씬 좋잖아요. 잔디도 좋고 대기 시간도 없고. 알아. 그런데 지점장, 무료랑 어떻게 싸워? 시설이 좀 떨어져도 무료는 무료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점장님이 하시면 우리가 다 갈게요 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었어요. 은퇴한 어르신들 대부분이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거기에 배우자 연금까지 합쳐야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생활비로 100만 원, 병원비로 30만 원, 경조사비로 20만 원 쓰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파크골프 한 달 24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손자에게 용돈 5만 원씩 5번 줄 수 있는 돈이에요. 햄버거 20개 사줄 수 있는 돈입니다. 왜 굳이 유료 파크골프장에 와야 합니까? 11월 이용객 3,400명, 매출 1,180만 원, 고정비 1,100만 원을 빼면 순이익 80만 원. 거의 본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12월 첫째 주에 한파가 왔어요.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잔디가 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현장에 나가보니 잔디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홀컵이 꽁꽁 얼었습니다. 공을 쳐봤습니다. 딱딱하게 얼어붙은 잔디 위에서 공이 튀어 올랐어요.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라운딩이 불가능한데? 손님이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사장님, 잔디가 얼어서 공이 안 굴러가요. 환불해 주세요.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12월 둘째 주 한파가 계속됐습니다. 영하 10도, 영하 12도. 잔디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10명, 5명으로 줄었습니다. 어떤 날은 0명이었어요. 12월 한 달 이용객 980명, 매출 320만 원. 고정비는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잔디 관리비 월 300만 원. 겨울에도 잔디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아야 해요. 안 그러면 봄에 완전히 망가집니다. 인건비 월 400만 원. 직원 3명 급여와 4대 보험료. 손님이 없어도 월급은 줘야 합니다. 토지 임대료 월 200만 원. 이건 영업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나가는 돈입니다. 대출 이자 월 56만 원. 1억 5천만 원에 연 4.5%.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내는 조건이었지만 그래도 매달 56만 원은 나갑니다. 기타 공과금과 유지비 월 150만 원.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보험료 등등. 한 달에 1,106만 원이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320만 원. 한 달 적자 786만 원. 2024년 1월은 더 심했습니다. 한파가 계속됐어요. 이용객 450명, 매출 140만 원. 적자 966만 원. 2월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용객 720명, 매출 280만 원. 적자 826만 원. 3월 초까지 추위가 계속됐습니다. 잔디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상태가 나빠졌어요. 겨울 4개월 12월부터 다음 해 3월 초까지 매출 합계 1,140만 원, 고정비 합계 4,424만 원, 순손실 3,284만 원.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니, 깨달았다기보다는 뒤통수를 얻어맞았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파크골프는 야외 스포츠입니다. 겨울 4개월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1년 중 8개월로 12개월치 비용을 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1월 어느 날 밤 저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개장 후 10개월간 모았던 순이익 8천만 원이 겨울 4개월 만에 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 3,500만 원. 퇴직금 2억 2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제 손에 남은 운영 자금이 3,500만 원. 봄이 오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봄만 오면 손님들이 다시 올 거라고. 작년 5월처럼 다시 잘 될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당신 선택이 맞았어라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만 늘어갔죠. 저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잔디가 초록빛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잔디를 손질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다를 거야. 작년만큼만 하면 돼. 하지만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전의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3월 매출 980만 원, 4월 매출 1120만 원. 전년 동월 대비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겨울 사이에 반경 10km 내에 지자체 파크 골프장이 2곳 더 생긴 겁니다. 하나는 무료, 하나는 3,000원. 우리 파크 골프장 이용료 12,000원은 이제 바가지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골이었던 동호회 친구들도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2024년 여름 대출 이자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1은행 여신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점장님, 이자가 2개월째 밀리셨는데요. 평생을 제1은행에서 일한 제가 제1은행에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후배 직원에게 그런 전화를 받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다음 주까지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 2,800만 원. 이자 112만 원을 내고 나면 2,688만 원. 아내와의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 그냥 퇴직금으로 조용히 살자고 했잖아. 당신은 은행에서 32년 일했으면서 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몰랐어?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 말이 맞으니까요.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24년 9월 저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더 버텨봤자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했습니다. 문제는 폐업도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임대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조항이 있었습니다. 잔디를 걷어내고 땅을 원래 농지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했습니다. 그 비용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클럽하우스와 장비는 중고로 팔았지만 제 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파크골프 열풍이 꺾이면서 매수자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클럽하우스 건물만 700만 원에 팔았습니다. 1억 원 들인 건데요. 2025년 3월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투자금 3억 7천만 원, 회수한 금액 3천만 원, 순손실 3억 4천만 원, 퇴직금 2억 2천만 원 전액, 그리고 대출 1억 5천만 원 중 상환하지 못한 5천만 원의 빚. 63세에 시작한 사업이 65세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 손에 남은 건 빈털터리와 5천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폐업 후 한 달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을 다 했으니까요.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아빠, 실패할 수도 있지. 그게 인생이야.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잖아. 35살 딸에게 위로를 받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저는 이미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5천만 원의 대출 잔액, 월 상환금 80만 원.
국민연금 월 130만 원으로는 생활비조차 빠듯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65세,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경비원, 주차관리원, 청소원.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 210만 원, 격일 24시간 근무. 제1은행 지점장 시절에는 양복을 입고 고객을 맞이하던 제가 이제는 경비복을 입고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습니다. 동호회 친구들이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32년 은행원이 이렇게 전락했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새벽 순찰을 돌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대체 뭘 믿고 그랬을까? 왜 아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 동호회 친구들 말을 왜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을까?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시간이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경비실에서 주민 아이들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면 기분이 좋습니다. 택배를 대신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소리를 들을 때면 뿌듯합니다. 제1은행 지점장 시절에는 몰랐던 소소한 행복이 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생각보다 큰 위안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공공과 민간의 경쟁 구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지자체가 세금으로 운영하면 무료 또는 3,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민간이 아무리 시설을 좋게 만들어도 무료와 경쟁할 수는 없어요. 2020년에 254곳이던 전국 파크골프장이 2024년에는 411곳으로 늘어났는데 그중 대부분이 지자체 운영입니다. 민간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던 겁니다. 지자체는 적자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세금으로 메우면 되니까요. 주민복지사업이라는 명분도 있고요. 하지만 민간은 다릅니다. 한 달이라도 적자가 나면 그건 바로 제 빚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조적인 불평등을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계절성 사업의 리스크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파크골프는 야외 스포츠입니다. 겨울 4개월 동안은 영업이 거의 불가능해요. 일반 골프장은 히터와 방풍막으로 겨울에도 운영하지만 파크골프장은 규모도 작고 그런 투자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1년 중 4개월이 매출 제로인데 고정비는 계속 나간다면 성수기 8개월 동안 12개월치 비용을 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계산은 했는데 겨울에도 어느 정도는 매출이 나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동호회 친구들의 응원을 수요로 착각한 것입니다. 지점장님이 하시면 우리가 갈게요 라는 말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무료일 때 가겠다는 뜻이지 12,000원을 내고 가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친분과 사업은 별개입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은퇴한 어르신들 대부분이 국민연금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거기에 저축 좀 깨서 쓰시면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예요. 그런 분들한테 파크골프 한 달에 24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퇴직금 전액을 한 곳에 투자한 것입니다. 제1은행에서 32년을 일한 제가 왜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퇴직금의 50%는 안전자산으로 보전했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지금처럼 빚까지 지는 상황은 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제 경력을 과신했습니다. 내가 32년간 사업성 분석을 얼마나 했는데라는 자만이 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퇴직 후 창업을 꿈꾸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좋아하는 것과 사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열정과 확신만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래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공공과 경쟁해야 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피하세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민간 사업자는 없습니다. 파크골프는 여전히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도 파크골프를 칩니다. 물론 지자체 무료 파크골프장에서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경비 교대를 마치고 7시에 파크골프장으로 갑니다. 동호회 친구들과 웃으며 라운딩을 하고 9시쯤 집에 돌아와 아침밥을 먹습니다. 사업을 하던 때보다 훨씬 여유롭습니다. 그때는 매일 손님 수를 세고 매출을 계산하고 잔디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즐기면 됩니다. 공을 치는 그 순간만 집중하면 됩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도 안 하던 사이였는데 시간이 약이에요. 요즘은 아내가 가끔 도시락을 싸줍니다. 경비 서면서 힘들 텐데 맛있는 거 먹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손자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주말에 놀러 오면 파크골프장에 데려갑니다. 손자가 클럽을 잡고 공을 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예전에는 손자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지금은 그냥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억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32년 직장 생활의 결실이 2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살아있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파크골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즐깁니다. 다만 지자체가 장악한 구조에서 퇴직금을 걸고 민간이 버티기에는 처음부터 불리한 게임이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 실패를 통해 배운 게 있다면 유행과 열정, 그리고 숫자에 대한 과신보다 노후 자금의 안전과 구조적 리스크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입니다. 제발 신중하게 쓰세요. 열정만 믿고 뛰어들지 마세요. 숫자로 검증하고 최악을 가정하고 그래도 괜찮을 때만 시작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